안녕하세요. 당진부동산 이병천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수청 1지구에 이어서 수청 2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 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 영상이 좀 길어서 좀 지루한 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져서 좀 지루했는데, 오늘 영상은 드론 영상을 보여드릴 때는 제가 이제 구두 설명 없이 드론 영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좀 세부적인 내용들은 드론 영상 이후에 제가 위성 사진과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릴 때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음악과 함께 드론 영상 감상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드론 영상에 이어서 위성 사진과 토지 연계획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청 이지구의 모습을 제가 지금 위성 사진을 띄워놓고 있는데요. 당진 시청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이제 동부대로라고 하는 도로인데, 그 동부대로를 사이에 두고 그 시청 오른쪽에 수청 이지구가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양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고요. 수청 이지구 바로 위쪽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수청 1지구입니다. 수청 1지구. 제가 화면을 좀 더 이제 넓게 보이게 하면, 네, 지금 이렇게 수청 2지구 바로 위쪽에 수청 1지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청은 바로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은 위쪽에 있고, 저희 사무실은 이 터미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수청 2지구의 위치는 현재 이 부분인 거를 참고하시고요. 네, 다시 좀 더 이제 확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이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토지 이용 계획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는 게 좀 더 이해하시기에 좋을 겁니다. 제가 화면을 전환을 해서 토지 이용 계획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토지 이용 계획 도면인데요. 색깔로 구분되어 있어서 이해하시기가 더 좋을 겁니다. 이제 바로 여기 이쪽 부분이 이제 당진 시청이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뭐 수청 이지구에 대한 뭐 개발 시작부터, 그리고 지금 이제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아파트 분양에 앞서서 토지 분양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현재 이 아파트 분양하는 내용, 그다음에 뭐 향후 전망,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지난번 수청 1지구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 사무실에 이제 방문하시는 손님들한테 제가 브리핑하는 것처럼 그냥 제가 대본 없이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 약간 포인트는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브리핑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말을 버벅이거나 좀 이제 매끄럽지 못한 설명들은 좀 감안하고 봐주시고,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수청 1지구, 2지구에 대한 이제 역사라고 하기엔 좀 의미가 좀 넓지만, 수청 2지구는 2014년도에 이제 개발 계획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14년부터 이제 개발 계획이 잡힌 건 2014년부터 2020년 올해까지, 작년이죠. 2020년이면 2014년도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이제 공사가 완료되는 계획으로 해서 시작이 됐고요. 아직 이제 토지 조성 공사가 아직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닙니다. 뭐 약간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방식은 사용 수용 방식입니다. 보통 이제 수용 방식이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수용 사용 방식이라고 하죠. 그 말인 것 같은데, 수용 방식, 그러니까 쉽게 그냥 수용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 방식은 쉬운 얘기, 말 그대로 이 토지를 모두 매입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한다는 건데, 수청 1지구와 수청지구, 수청 1지구와 수청지구 이 위쪽에 있는 그 개발 지구들은 모두 환지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지 방식은 토지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는 방식이고, 이 수용 방식은 민간이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공기관, 뭐 당진시나 충남개발공사나 LH공사나 이런 곳에서 토지를 모두 수용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땅을 다 매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하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이런 그 택지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기서 더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뭐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수청 2지구는 수용 방식으로 해서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개발 속도도 수용 방식이 빠르기도 한데, 수용 방식은 현금 보상으로 받아서 이제 땅 지주들이 현금 보상을 받는 방식이고, 수청 1지구처럼 환지 방식은 땅 주인들이 개발된 땅을 다시 받아서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 땅으로 받는다는 그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저도 여기 수청 이지구 쪽에 토지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보상을 받았었습니다. 2014년도에 개발이 시작돼서 이제 보상은 15년, 16년도에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이제 그런 투자했다가 이제 보상받은 경험이 있는데, 네, 어쨌든 그건 참고로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사업의 주체는 충남개발공사입니다. 충남개발공사, 내포 신도시에 이제 그 본사가 있는 충남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뭐 충남권 충남 쪽 이제 뭐 이런 토지 개발을 그 담당하는 그런 그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진에서는 송산 이산단도 충남개발공사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다 끝났죠. 네. 송산 이산단은 참고로 이제 현대제철 앞쪽을 얘기합니다.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청 2지구는 이제 48만 6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뭐 평수로 따지면 14만 7천 제곱미터 7천 평입니다. 수청 1지구가 한 28만 평 정도 되는데 수청 1지구보다는 좀 작은 면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용 세대수는 지금 이제 아파트 용지가 RH1, 2, 3, 4 이렇게 네 필지가 있는데, 요 네 필지와 여기 이제 단독주택 용지가 있는데 한 3,500세대 정도 되고요. 3,500세대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도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이제 토지 분양했던 내용들도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토지 분양보다 일단 제가 아파트 얘기를 했으니까 아파트 분양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RH 원블록은 지금 호반 서밋 1차 아파트가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요. 2022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한 1000세대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 정도 될 거고요. 모두 다 34평이고요. 그 다음에 이 RH2는 호반 2차입니다. 호반 2차로서 지금 여기는 이제 호반 1차보다 한 3, 4개월 정도 있다가 분양을 했는데, 그래서 입주가 2023년 상반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RM4 블럭, RM4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는 그런 택지 그 공동주택 용지인데, 여기는 지엔하임 아파트라고 해서 지금 좀 아까 드론 영상 보셨을 텐데 한 10층까지 지금 건물이 올라간 그 정도의 지금 공사 현황을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2022년 6월인가 아마 그때쯤 아마 입주를 시작할 거고요. 여기는 이제 임대 아파트로 25평입니다. 모두 25평짜리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RH3블럭은 미분양이었다가 이제 호반 1차, 2차를 분양한 호반건설에서 여기 3차까지 이제 분양을 받아서 아직은 여기 분양 계획이 잡히진 않았는데, 이제 1차, 2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3차까지 분양할 계획으로 이제 땅을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호반 3차까지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률은 이제 호반 1차는 지금 거의 다 이제 완판 이제 판매가 된 상황이고요. 뭐 완판은 아닌데 이제 곧 완판이 될 것 같고, 호반 2차 같은 경우에는 60%라는 얘기도 있고 70%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동부 센트레빌, 제가 수청 1지구 설명드릴 때 동부 센트레빌이 바로 분양과 동시에 완판이 됐다고 설명드린 게 있었는데, 사실 호반 1차와 2차가 분양이 좀 더 빨랐는데 호반 1차와 2차는 분양이 안 됐고, 왜 동부는 단기간에 분양과 동시에 완판이 됐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호반 1차가 수청 그 동부 센트레빌이 들어오는 수청 1지구가 훨씬 더 뭐 택지지구 위치가 좋냐, 뭐 사실 거기서 거기고 바로 위아래에 위치하는 곳이라 뭐 위치적인 뭐 장점은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
동부가 들어온 곳은 터미널이 가까이에 있고, 그다음에 호반이 들어온 곳은 당진 시청이 가까이에 있는데, 뭐 시청만 가까이 있다고 해서는 별로 메리트가 없지만, 시청 앞쪽에 있는 택지지구에 이런 상업시설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곳에 롯데시네마타워가 오픈을 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주차 빌딩, 또 여기에 이제 소아과가 들어오는 상가가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고요. 뭐 이런 상가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호반 1차에서 가깝고, 뭐 슬세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슬세권, 슬리퍼를 신고 이런 그 주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뭐 학세권, 습세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슬세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롯데시네마 영화관에 뭐 모던하우스라는 그런 뭐 인테리어 샵 뭐 이런 그 용품점 같은 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뭐 반디앤루니스라고 그 뭐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같은 그런 그 서점 프랜차이즈가 하나 들어오는데, 사실 당진에는 변변 그렇게 좀 규모 있는 서점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 시청 앞에 그 롯데시네마 타워에 반디앤루니스라고 이제 서점이 들어와서 뭐 그런 인프라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호반 1차 쪽도 나쁘지 않은 위치인데, 사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때문에 뭐 위치가 어디가 좋다는 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왜 동부는 빨리 완판이 됐고 호반 1차, 2차는 아직도 남아 있는지,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당진 분들이나 여기 뭐 아파트 분양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전매 제한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 분양할 때 공공택지,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그 개발하는 택지, 아까 제가 여기 수청 2지구는 충남개발공사에서 개발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공공택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네, 작년 9월 이전에는 전매 제한이 1년이었는데, 작년 9월 이후에 분양한 아파트는 3년으로 또 강화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분양권 시장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이런 그 전매 제한을 함으로써 좀 이제 과열되는 분양권 시장을 좀 규제하고자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1년 동안 팔지 못하고 3년 동안 팔지 못하는 이런 그 전매 제한 때문에 호반에 대한 그 분양률이 동부보다는 좀 저조하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이제 남아 있는데, 이제 호반 1차는 올 7월달 2021년 7월달이면 전매 제한이 이제 풀리게 되는데, 벌써부터 이제 뭐 조금 동부가 완판되다 보니까 호반이 이제 전매가 풀리면 이쪽도 거래가 또 활발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호반 2차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3년이다 보니까 투자하는 분들은 좀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반 3차도 똑같이 이제 전매 제한 3년이 적용이 될 건데, 호반 3차까지 분양하려면 호반 2차가 어느 정도 분양률이 좀 올라왔을 때 분양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GNIM 임대 아파트는 뭐 지금 좀 미분양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도 이제 입주할 때쯤 되면 사실 임대의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집을 사지 않고 그냥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그때 다시 분양을 받아도 되고, 뭐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집을 사서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뭐 임대가 낫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께는 뭐 적합한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제 부지가 있는데, 이 초등학교, 중학교는 아직 부지는 계획돼 있지만 학교가 들어오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호반 1차, 2차 이쪽을 지금 분양하고 있는 분양 대행사에서 열심히 지금 그 학교를 유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택지 분양, 택지 그 단독주택 용지, 상업용지, 준주거 용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설명이 주된 설명인데 서두에 그 격가지로 설명드리는 게 좀 많이 길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도 좀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일단 그 이 수청 이지구에 대한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는 일반에 분양을 한 게 2018년도에 분양을 했었는데 한 3년 전이죠. 그때 분양을 했었는데 입찰 방식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입찰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입찰 예정가, 그러니까 기준 금액을 정해놓고 입찰을 해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출한 사람이 낙찰이 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이 2018년도에 토지 분양을 이렇게 했을 때 당진이 그렇게 경기가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양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많이 예상들을 했었는데 그래도 뭐 생각보다 좀 선방했다는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분양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선방을 했고요. 이제 상업용지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일단 상업용지는 호반 1차가 들어오는 바로 앞쪽에 이 빨간색 부분이 상업용지입니다. 상업용지 필지수가 이제 많이 있는 건 아닌데 2018년도에 입찰을 했을 때 딱 한 필지만 낙찰이 돼서 분양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몇 개가 더 분양이 된 상태인데 아직은 미분양 상태입니다. 아직은 미분양 상태고요. 이 상업용지는 평당 이제 한 그 초기 입찰가가 850에서 700만 원대, 700에서 800만 원대, 850만 원대 뭐 이 정도로 위치에 따라서 이제 좋은 이런 데는 코너 자리이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좀 더 비쌌던 것 같고 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낙찰가는 좀 비싸게 이 입찰 예정가보다는 좀 비싸게 낙찰됐었습니다. 1000만 원이 평당 1000만 원이 딱 하나 낙찰된 게 1000만 원이 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게 하나가 낙찰이 됐다가 호반 1차도 분양을 호반 이제 아파트 용지들이 이제 그 분양이 됐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그 시청 앞에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상가들 롯데시네마타워 여기 지금 주차 빌딩 같은 로고스타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움직임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쪽도 그 시청 앞에 있는 상업용지와 같이 연계해서 상권이 형성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이제 하나씩 처음에는 하나만 낙찰됐다가 지금 이제 수의계약으로 전환됐을 때 뭐 한두 개가 더 분양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도 지금 미분양 상태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확인을 했고요. 이 상업용지는 지금 건폐율이 70%, 용적률도 용적률은 700%, 그 다음에 3층부터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요. 상업용지는 제가 수청 1지구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 할 수 있는 뭐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박시설 가능하고 숙박시설 대표되는 모텔 그리고 뭐 유흥주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여기 분양할 때는 뭐 이 큰 땅에 뭐 레지던스 호텔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건 지금 다 그냥 나왔던 얘기로 보시면 되고요. 아직 뭐 결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호반 1차와 2차가 좀 잘 분양하고 아파트가 입주를 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도 뭐 계속 상권이 형성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참고로 수청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건폐율이 80에 용적률이 800이었죠. 약간 더 그 건물을 좀 더 면적을 더 지을 수 있는 게 수청 1지구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준주거 용지. 준주거 용지는 지금 이런 색깔
네, 여기 네, 요런 부분인데 준주거용지는 입찰 당시에 총 이제 24개 필지인데요. 요거 다 요 색깔 다 더하면 24개 필지인데 24개 중에 입찰했을 때 딱 7필지만 낙찰이 됐었습니다. 7필지. 그러니까 뭐 지금 제일 좋아 보이는 아파트 앞쪽 뭐 요런데 위주로 해서 7개가 낙찰이 됐고요. 초기 입찰가는 500에서 600만 원대였습니다. 500에서 600만 원대. 근데 이제 이 입찰가에서 이 낙찰이 된 것들은 뭐 1000만 원이 넘은 것도 있고 1000만 원 근접한 금액으로 다 낙찰이 됐는데 사실 좀 그 당시에는 좀 너무 비싸게 낙찰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후반 1차, 2차가 분양이 잘 되고 있고 아파트 앞에 있는 그 준주거용지이기 때문에 상가 수요가 분명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중에는 뭐 비싸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주거용지 이제 그 건폐율 용적률은 60에 300입니다. 60에 300. 수청 1지구는 준주거용지가 70에 350이었습니다. 상업용지와 마찬가지로 수청 1지구보다 수청 2지구가 건폐율 용적률이 좀 더 낮습니다. 그리고 이거 수청 2지구는 5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수청 1지구는 7층까지 가능했었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준주거용지는 지금 이제 보통 특지 개발할 때 준주거용지가 뭐 보통 150평, 뭐 200평, 뭐 100평이 약간 넘는 것도 있었지만 여기 지금 수청 2지구는 보통 이제 200평이 넘는 것도 있고 뭐 거의 300평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좀 덩어리가 좀 큰 게 특징이었는데 어쨌든 여기도 지금 준주거용지가 있는데 어쨌든 준주거용지는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준주거용지를 매수를 계획하신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것들 중에 좋은 자리를 그냥 분양 입찰가대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좋은 자리를 좀 비싸게 주고 사는 것도 좋지만 여기가 이쪽으로 좀 괜찮게 보시는 분들은 아직 미분양된 것들도 좋은 걸 골라서 하시면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건물까지 짓고 뭐 상권이 형성되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한 2년 정도 이상 예상이 되지만 뭐 아파트가 입주하고 그러면 땅값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단독주택 용지인데요. 여기 수청 2지구는 수청 1지구처럼 근린생활시설 용지 이거는 없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거는 그 일반 LH나 그 이런 충남개발공사에서 분양할 때는 이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뭐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최근에 개발하는 택지에는 이런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청 2지구는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없고요.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뭐 이렇게 파란색 이런 거는 뭐 업무시설 용지, 뭐 공공시설 용지라고 해서 일반 개인들이 접근하는 게 아니고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이제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일단 단독주택 용지 설명을 드리면 단독주택 용지는 당시 입찰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됐었습니다. 한 8필지 정도 입찰을 했었는데 모두 이제 입찰할 당시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지금 단독주택 용지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거는 1층에 상가를 할 수 있는 점포 겸용. 보통 이제 단독주택 용지는 겸용
대부분 다 점포 겸용이었는데 수청 2지구는 당진에선 처음으로 주거 전용 그 상가를 넣지 않고 이제 주거로만 할 수 있는 단독주택 용지가 처음으로 공급이 됐는데 그 이제 이쪽 부분은 상가를 할 수 없고 주거 전용으로만 공급하는 그런 단독주택 용지입니다. 네,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이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는 필지가 좀 많아 보이는데 8필지만 당시에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수청 2지구 안에 있는 기존에 있는 토지주들 그리고 토지주와 이제 그런 이제 이곳에 거주하던 분들 네, 그런 분들께는 이 감정 평가를 해서 땅을 그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수용 방식으로 개발을 했지만 거주를 하고 있었으면 협의 양도인 택지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개발되는 땅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뭐 법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배당이 될 수 있는 땅이 있었는데 이 필지 중에서 협의 양도인 택지로 여기 기존의 토지주들한테 배당이 되고 나머지 필지 8필지만 입찰을 했던 겁니다. 그 입찰을 했는데 8필지가 모두 낙찰이 됐고요. 당시에 이제 초기 입찰가는 330만 원대,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330만 원대였는데 그 낙찰가는 400만 원대, 뭐 350만 원대도 있었고 400만 원 초반대에 대부분 낙찰이 됐었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수청 1지구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인기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시들어졌는데 여기는 이제 필지수가 적다 보니까 만약에 뭐 20-30필지 있었으면 분명히 미분양이 있었을 텐데 8필지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다 완판이 됐고요. 완판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는 아직 분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분양을 하지 않았는데 이 주거 전용 주택지가 분양을 하면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에 이제 토지의 특징은 일단 점포 겸용부터 설명드리면 이제 3층까지 가능하고요. 3층까지 가능하고 1층에 상가를 넣을 수 있고 1층에 상가를 넣을 때는 3가구까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상가를 하지 않고 전체 다 주거로 쓴다고 하면 5가구까지 가능한 네, 그런 땅입니다.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80%고요. 이 건폐율 용적률은 그 수청 1지구랑 똑같습니다. 수청 1지구랑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 오른쪽에 있는 주거 전용 주택지는 60에 150%입니다. 60에 150%. 그리고 3가구까지 가능합니다. 3가구까지 가능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주거 전용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심안에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에 좀 수도권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도심안에 단독주택 용지 필지들이 다 개발이 돼서 이런 데 전원주택이 쭉 들어온 곳들이 있는데 제가 판교에서 본 것 같고요. 또 옛날에 제가 전주 갔을 때 전주 만성지구인가 그쪽에서도 본 것 같고 네, 그런 곳들이 좀 있었는데 당진에 처음으로 이제 공급이 됐는데 아직 분양은 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 3가구까지 지을 수 있지만 이 땅을 낙찰받아서 그냥 1층으로 그냥 내가 집을 짓고 거주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2층으로 지어서 뭐 우리 본인이 거주하거나 2층에는 뭐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자금력이 있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곳에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면 아파트도 가깝고 학교도 가깝고 이런 상업용지 같은 편의시설도 가까이에 있고 좀 인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직 분양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분양가는 입찰가는 지금 금액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한 2억 정도 됩니다. 땅값이.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면적이 한 80평에서 뭐 90평 사이, 100평짜리도 있는 걸로 본 것 같은데, 어쨌든 평당 한 200만 원 좀 넘습니다. 200만 원 약간 넘는 그런 금액인데, 어쨌든 땅값이 2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2억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이 정도 금액이면 보통 이제 전원주택지를 찾는 분들 보면은 보통 1억 내외로 많이 알아보시는데, 이제 좀 더 뭐 자금을 더 쓰시는 분들은 뭐 1억 5천, 뭐 2억까지도 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시내권에 있는 2억 정도 되는 전원주택지라고 했을 때는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땅값을 2억으로 하고 만약에 건물을 지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 한번 잠깐 계산해 보면 일단 80평짜리라고 보시면 건폐율이 아까 제가 60이라고 말씀드렸죠. 60에 150인데 60%면 바닥 면적을 60%까지 질 수 있으니까 80평짜리 60%면 68에 48, 48평까지 질 수 있는데 일단은 48평짜리 2개층으로 하면 사실 집이 너무 넓죠. 이렇게 크게 지을 필요 없죠. 비용만 건축비만 많이 들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1층에 한 40평 짓고 2층에 뭐 복층 구조로 이제 해서 이제 한다 했을 때 2층에는 한 20평 정도 하면 60평이네요. 그러면은 60평이면 건평이 60평이면 60평도 좀 커 보이네요. 좀 더 줄여서 한 50평만 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단독주택의 건축비가 뭐 500에서 600, 뭐 600 이상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좀 낮게 잡아서 한 500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2억 5천입니다. 5, 25, 2억 5천. 그리고 아까 땅값이 2억이었죠. 그러면 4억 5천 되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부대 비용까지 그냥 다 포함돼서 녹아 들어가서 이제 그냥 4억 5천 정도라고 말씀드리면 그냥 5억 잡아야겠네요. 5억 잡으면 5억 정도 투자하면 여기 이제 전원주택을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건데 뭐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5억, 뭐 아파트도 지금 뭐 여기 투자하신 분들은 4, 5억 간다고 막 그러는데 전원주택이 5억 정도 되는 거면 메리트가 있는 건가요? 어쨌든 제가 계산해 보면 이 정도의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뭐 분양받으신 분들이 피를 붙여서 판다 했을 때 사실 그냥 입찰가 그대로 2억에 낙찰을 받았을 때 피를 붙여서 팔기가 약간 애매한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50평 건물을 지었을 때 5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를 피 주고 사서 건물을 지으면 사실 뭐 6, 7억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피가 붙는다고 해도 얼마 많이 붙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뭐 분양했는데 다 미분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주거 전용 주택지를 2억이나 주고 사서 건물 지으면 뭐 단층으로 그냥 30평짜리 건물 지으면은 3, 55, 1억 5천이니까 한 3억 5천 정도 되는 그런 전원주택에 산다고 했을 때는 또 메리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아무튼 여기는 아직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한번 드려본 거고요. 네. 네, 이것으로써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는데 빼먹은 게 없을까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지금 이제 수청 2지구도 한참 개발하고 있고 이제 수청 1지구도 이제 개발이 시작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청 앞쪽에 대덕 수청지구는 이미 개발이 끝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청 중심 뭐 터미널 근처로 해서 수청으로 시작되는 이런 택지지구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잘 개발이 돼서 당진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내용이 더 궁금하시거나 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껏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바쁠 때는 좀 통화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상담 중일 때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통화가 안 되거나 하면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연락을 꼭 드릴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수청 2지구 설명드렸는데, 이제 수청 1지구 지난번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은 2지구, 이 다음에는 수청지구, 한라비별이 들어온 수청지구, 그 다음에 대덕수청지구, 이런 순서로 지금 제가 더 설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청지구가 다 끝나면 저기 우두동 쪽, 그 당진 1지구 CGV 영화가 있는 그 당진 2지구, 3지구 쪽도 아직 뭐 개발이 시작된 건 아니지만 그쪽도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지금 오늘도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또 40분짜리 영상이 됐는데, 네, 장시간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문의사항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